네, 이번에 정말 운이 좀 좋게 합격이 된 그동안 공부는 2조에서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5조 조장인 나영호입니다.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 가르침을 많이 주신 교수님께 일단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 많이 좀 저를 좀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집이 또 이쪽 서울 쪽이 아니고 아산에 살다가 지금은 대전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거리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그 박강원 선생님하고 이성현 선생님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카톡으로 서브노트 체크해달라고 보내고 해도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이렇게 제가 해준 거를 체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집사람 2년 동안 저희 공부는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동안 저녁이면 매일 애들 재워놓고 가서 책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준 집사람, 그리고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로 아빠는 가서 공부해, 난 잘 거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제가 시험을 그동안 응시했던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응시하면서 중간중간에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향을 조금씩 바꾼 전환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제 분석을 한 거,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논술을 먼저 해야 되냐, 용어를 먼저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시간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저만의 또 나름대로의 그냥 저한테 맞는 그런 생각들하고 그런 순서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한 게 이제 96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99, 100회. 96회부터 처음 응시를 했는데 2011년 5월경 되는 것 같아요. 요때 그냥 무작정 서점에 가서 이렇게 두꺼운 그 기술사 서적 3권 정도가 아마 세트로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무작정 사서 그냥 공부를 무조건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저녁에 1시간씩. 근데 이때는 거의 뭐 지금 생각하면 공부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용어 하나 읽으면 이제 잠깐 한 10분 또 쉬고 뭐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월경 돼서 그 학원을 알게 됐고, 동영상 강좌를 제가 거리가 이제 올라오는 게 좀 어려워서 동영상 강좌를 수강을 시작을 했는데, 요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혀 몰라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교수님께서는 일단은 먼저 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기출문제 분석을 먼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한 달 걸렸어요, 기출문제 분석하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타이핑해서 제가 60회 정도부터 그 최근 나왔던 것까지 이렇게 99대 95회까지 분석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공종도 이게 토공사에 들어가는 건지 뭐 초고층에 들어가는 건지 이게 공종 분리도 안 되고 용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굉장히 한 달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녁에 한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지금 한 2번, 3번 정도를 그걸 다시 서브노트를 다시 그 용어 그 기출문제 분석을 다시 바꿔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A3 용지로 논술 같은 경우는 한 2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분량이 되더라고요. 계속 길어지니까. 그래서 각 공종별로 토공사, 뭐 기초공사, 그 다음에 거푸집 철근에서 밑으로 하고, 이쪽은 각 회차별로 2회차에서 뭐 토공사에서는 어떤 흙막이가 나왔다 그러면 기초에서는 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종별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서브노트를 안 맞는 거를 만들 때 그거를 좀 활용을 했어요. 결로가 나왔으니까, 얘를 커트널 결로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누수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서브노트 만드는 것도 좀 이렇게 함축을 좀 시켰던 과정인데, 사실 이제 본 시험은 제가 점수가 42점 나왔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점수였습니다, 이 시험이. 시험을 봤는데 1교시 같은 경우 140점 정도 나오고, 뭐 2교시 같은 경우 2, 3, 4교시 뭐 140점, 뭐 130 몇 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1교시 같은 경우 한 7문제밖에 못 썼어요. 이게 쓰는 것도 모르고 해서. 근데 쓴 문제치고 환산을 해보니까 한 7점, 6점, 7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자신감이 좀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무작정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응시를 했었고, 요때부터 97회 하기 전부터 모의고사를 응시를 했습니다.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 응시를 했는데, 요때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에 시험을 보고 있는데 교수님하고 우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용어 무조건 안 되면 정이라도 쓰세요. 줄이라도 그냥 거짓말로 글짓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분량을 좀 채워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요령이 좀 생겼고, 97회 때 마찬가지 97회 같은 경우가 이제 56점 정도, 그 다음에 98회 57점, 99회 같은 경우 54점 정도로 떨어졌어요. 여기 다 모의고사는 100% 다 응시를 했었고요. 근데 이때 이제 보다 보니까 97회 같은 경우는 용어가 181점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98회 같은 경우는 193점 정도가 나왔어요. 99회 같은 경우는 150점대. 이렇게 해서 결국 떨어졌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전환점이 된 시점이 공부하다가 전환점이 된 게 요 시점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처음 공부를 할 때 용어를 먼저 해야 되냐, 논술을 먼저 해야 되냐 굉장히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공법이 뭔지, 이 용어가 뭔지, 이런 자재가 뭔지를 알아야 그거를 논술에다가 어떻게든 글짓기를 하든 써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시점까지는 거의 숙제 같은 경우는, 논술 같은 경우는 많이 못했고요. 용어는 거의 다 했었어요. 용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대들이, 합격 점수대들이 저도 나온다는 것 자체를 그때 딱 느낌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점 정도에서는 이제 난 이게 너무 1교시부터 3교시 300점이라는 밖에 안 되고 요게 이제 점수가 크니까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98회에서 요때가 이제 겨울 기간이었는데 기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때 논술을 좀 많이, 치중을 좀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용어를 안 하니까 점수대가 이렇게 용어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정말 못하고 시간 투자를 못하니까. 그리고 2월달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용어에서 꽈락을 많이 당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한 문제 정도, 두 문제에서 좀 꽈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100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좀 되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이때가 이제 2월달 시험 보고 나서 5일 날이었죠. 5월 5일 날 시험인데, 3월달 되고 나면 동절기가 이제 해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퇴근이 10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용어 점수가, 믿었던 용어가 이렇게 저를 배신을 하고 하니까 완전히 슬럼프도 오고 막 공부하기가 굉장히 싫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녁에 10시가 되고 나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에서 한 많게는 2시간 정도씩은 용어는 안 봤어요.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안 봤는데, 서브노트 만드는 논술에 대한 어떤 계속 흐름들, 제가 만들었던 거, 뭐 어떤 대제목에 대한 거, 아이템에 대한 거, 그림에 대한 거, 다시 오늘 하루는 그냥 그림만 다시 또 막 그리다가 그냥 껴놓고 덮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시간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5월 5일 날은 그냥 응시를 한 겁니다, 솔직히. 왜냐면 시험은 계속 교수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감일 유지를 하려면 계속 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포기하기는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본 거예요, 사실. 왜냐면 공부량이 이렇게 안 되는데 봐봐야 점수는 어차피 합격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100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이거 발표한 거 무관하게 100회 시험 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텀부터 다시 연장을 했어요. 학원 수강을 재등록을 해서 연장을 해서, 이번에 또 교수님께서는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또 조도 5조로 옮겨서 5조 조장을 맡게 됐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와중에 발표하는 날도 솔직히 모르고 있다가 전날 한 2시 정도인가? 2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서브노트를 막 수정을 해서 뒤에 계신 박강호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봐주세요. 이렇게까지, 전날까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수가 저는 딱 점입니다. 720점으로 딱 합격이 됐어요. 근데 확실히 용어는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왔어요. 용어가 170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같은 경우가 186점, 189점, 그 다음에 175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20점으로 딱 점수가, 저는 점수 합격이라고 본 거는 아니고 몇 점이나 나왔을까 하고 그냥 본 건데, 점수가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모의고사까지 치면 제가 실질적으로 완주를 한 거는 9번 정도가 되는 거더라고요. 시험을 실질적으로 본 게. 근데 시험을 보면서도 뭔가 감이라는 거는 온다는 것들을 좀 시험 볼 때마다 조금씩 한 가지씩은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됐든 안 됐든 떠나서 하다못해 글짓기로 해서 분량을 채우는 것도 실력이고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만 서브노트에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두 문제 정도는 다 글짓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페이지 수로는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정도씩은 썼어요. 그냥 글짓기를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몰라도 그렇게 쓰셔야 합격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런 어떤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용어 쪽으로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용어 쪽으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년,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까지는 용어만 계속 만들었어요, 용어만. 근데, 그리고 나서 근데 중간에 용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 거를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좀 전환을 좀 했던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시간이 안 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학원에 오면 요 자리에 항상 앉았어요. 요 앞에 자리에 항상 앉아가지고, 전화기 요즘 좋잖아요. 녹음, 뭐죠? 에어플레인 모드로 수신 안 되게 딱 설정해놓고, 녹음 딱 틀어놓고, 계속 녹음을 했어요. 1시간. 녹음을 하고, 제가 이제 아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에 지하철 타고 서울역 가는 거, 기차 타고 가는 거, 또, 집으로 가는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이어폰으로 그날 수업 계속 그냥 들었었어요. 그리고 집이 또 대전인데, 출근은 서산으로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편도. 그 시간 동안 그냥 멍하니 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도 이어폰 꼽고 수업 내용 계속 좀 반복을 해서 들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소음이에요, 소음. 이게 교수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 그냥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다른 스크린이 막 지나가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잡음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한 개씩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소음이 아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하셨던 표정이라든가 어떤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림 그리셨던 것들이 사실은 기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이제 휴대폰에다가 카페 앱하고 저희 홈페이지 거를 깔아놓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보통 한 20분 정도 있다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있다가. 그럼 윗사람들이 너 화장실 가면 뭐 하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변비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둘러대고 거기서 출첵 이게 전화기로 출첵이 어려우면 주요 단어들만 그냥 이게 쭉 읽어보면 주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좀 이렇게 한번 쓰고 카페에서 올려놓은 것 좀 한 번씩 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사실은 일하면서는 이렇게 책을 펴놓는다는 것 자체가 제 위치나 이런 거가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밖에 시간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을 했고, 그리고 마법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는 이게 마법지를 다 여기를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자동으로 앞뒤 스캔을 다 떠서 JPG 파일로 PC에다가 박아놓고 조그만하게 하나 열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쏙 닫고, 이렇게 짬짬이 이렇게 좀 보던 그렇게 좀, 왜냐면 눈치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량을 떠나서 제가 이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응시 5월 5일이었잖아요. 더군다나 애들하고 놀러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응시를 안 했다면 사실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지속적인 응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행운도 또 저한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공부 여하를 떠나서 항상 시험은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응시를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회라도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안 계신데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 두 분 계시잖아요. 교수님은 사실은 워낙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크해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교수님한테 이제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보면 교수님 14, 15 이런 식으로 점수만 줘요. 바쁘시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해보면
그 다음에 1점이 또 올라가요. 14, 15, 15. 그리고 어차피 합격 점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그때 답을 딱 주세요. 뭐냐면 그만큼 고민을 하라 이거죠. 그냥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겁니다가 아니라 교수님 주시는 거는 거의 저 같은 경우한테는 거의 점수만 주셨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게 왜 점수가 안 될까라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막 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와서 얘기를 딱 해보면 교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못 받았는데 아까 좀 계셨던 박강원 선생님이나 이성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뒤밀었어요. 그냥 계속. 짜증 내시겠죠, 솔직히. 좀 본인들이 그 선생님들 계시지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목마르잖아요. 제가 서브노트 만들어서 카톡으로 딱 찍어가지고 보내고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읽으셨는데도 대꾸가 없으시다 그러면 또 보내요. 바쁘신가 봐요.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한마디 이렇게 뭐 코멘트 달아주시던가 하시거나 요 근래 들어서는 제가 100일회를 준비를 하면서는 전화를 많이 좀 통화를 했어요. 박강호 선생님하고 같은 경우에는 10시, 11시, 12시까지도 통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체크를 해주신 거를 다시 또 그날 수정을 해서 그 다음날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바꾸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바꿔가지고 또 드렸어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2번,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우려고 해서 외워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문맥이랄까 이런 게.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다음 문제를 가니까 속도가 확실히 더 빨라지더라고요. 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게 반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어차피 학원에 오셨으니까 같이 스터디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검증을 받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검증을 받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귀찮게 뒤밀고 하셔야 정말 내 거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분한테만 하시지 마시고 2분 계시잖아요. 교수님까지 3분이 계시잖아요. 3분한테 똑같은 문제 가지고 다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해 주시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한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 저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하고 조교 선생님들을 최대한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조교 선생님하고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또 공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거 해오세요 그랬는데 숙제도 안 해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처럼 근데 자꾸 대들고 덤비고 이렇게 봐주세요 하니까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꼭 그 많은 분들이 합격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에 합격을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